전국구 조폭의 탄생 시리즈 4. 디지털 전국구 로그인으로 평정한 놈들의 비정한 게임. 클릭 한 번으로 평정한 전국. 어두운 방. 파란색 모니터 불빛만이 건달의 얼굴을 비춘다. 빠르게 스크롤되는 텔레그램 메시지. 화려한 슈퍼카와 명품 시계가 교차하는 인스타그램 피드. 기계적인 키보드 타자 소리와 함께 비트감 있는 강렬한 일렉트로닉 느와르 음악이 흐른다. 과거 건달들이 전국구 타이틀을 얻으려면 수십 년간 감옥을 오가고 전국 방방곡곡의 행사장을 발이 닳도록 뛰어다녀야 했습니다. 그건 육체와 시간, 그리고 피를 담보로 한 지독한 성실함의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노트북 하나, 스마트폰 하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아니 국경을 넘어 해외에 거주하는 건달들까지도 실시간으로 소환할 수 있습니다. 90도로 허리를 굽히던 폴더 인사는 이제 텔레그램 메시지 한 통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지난 3편에 걸쳐 우리는 매스컴이 만든 신화, 옥중에서 다져진 인맥, 그리고 행사장에서 벌어지는 서열의 정치학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아날로그적 방식들은 이제 하나의 새로운 무대 앞에서 급속도로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디지털 공간입니다. 이 변화의 속도는 실로 놀랍습니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조직 사회의 정보는 입에서 입으로 혹은 신문지면과 방송 화면을 통해 서서히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게시물 하나가 몇 초 만에 전국 각지의 스마트폰으로 동시에 전달됩니다. 정보의 확산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진 만큼 그 정보를 이용해 세력을 규합하고 범죄를 계획하는 속도 역시 놀라울 정도로 빨라졌습니다. 오늘 껍데기들의 리그는 물리적인 칼부림을 벌이고 디지털 공간의 자본과 네트워크로 전국구의 정의를 다시 쓴 놈들, 이른바 디지털 플러그인 조폭들의 실체를 공개합니다. 국경도 얼굴도 심지어 이름조차 필요 없는 이 새로운 범죄 생태계의 실체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의리 대신 수익, 느슨한 연대가 강한 이유. 여러 개의 스마트폰 화면이 동시에 나열되며 텔레그램 채팅방이 빠르게 스크롤된다. 각기 다른 지역을 나타내는 지도 위에 점이 하나씩 켜지며 연결선이 그려진다. MZ 조폭들에게 조직이라는 간판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건 오직 수익입니다. 과거의 조폭이 의리와 서열을 위해 뭉쳤다면 이들은 철저히 프로젝트 팀 단위로 이합 집산합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 하나를 운영하는데 사이트 제작은 서울에 있는 누군가가, 마케팅은 부산의 누군가가, 자금 세탁은 해외에 체류 중인 누군가가 담당합니다. 이들은 서로 얼굴 한 번 본 적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텔레그램 아이디와 가상자산 지갑 주소만 있다면 그것이 곧 신뢰이자 계약서니까요. 이런 구조는 과거의 조직 범죄와는 완전히 다른 생리를 갖습니다. 과거에는 조직에 몸담는 순간 평생의 소속감과 의무가 뒤따랐습니다. 배신은 곧 목숨을 건 도박이었고 탈퇴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디지털 연합체는 프로젝트가 끝나면 그대로 해체됩니다. 다음 건이 생기면 또 다른 조합으로 재구성될 뿐입니다. 단속이 시작되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메신저 방을 폭파하면 그만입니다. 물리적 조직성을 입증할 단서가 사라지니 수사망을 피하기도 훨씬 쉽습니다. 이것이 이들이 지휘체계가 모호한 느슨한 전국연합체 형태를 취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시스템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이용해 범죄를 자동화하고 있는 겁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 이런 구조는 그야말로 골칫거리입니다. 전통적인 조직폭력배 수사는 두목을 정점으로 한 피라미드 구조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점이 없는 이 느슨한 네트워크는 한 명을 잡아도 나머지가 곧바로 새로운 조합을 꾸려 다시 움직입니다. 마치 머리를 잘라도 계속 재생되는 히드라와 같은 구조인 셈입니다. 더 골치 아픈 것은 이 네트워크의 국적 불문성입니다. 한국인, 중국인, 동남아 출신 등 다양한 국적의 인물들이 하나의 프로젝트를 위해 임시로 결합합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달라도 코딩 언어와 가상자산 거래 방식이라는 공통의 언어만 있으면 협업이 가능합니다. 이는
과거 지역 기반의 조폭 조직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형태의 결합입니다. 혈연이나 학연, 지연으로 묶인 조직이 아니라 순전히 기술과 이해관계로만 묶인 조합인 셈입니다. 이런 관계의 덧없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내부 배신입니다. 겉으로는 하나의 팀처럼 움직이지만 수익 배분을 둘러싼 갈등이 생기면 이들은 서로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일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함께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사이였기에 배신에 대한 심리적 부담도 훨씬 적었던 겁니다. 과거의 조폭 사회에서 배신이 곧 목숨을 건 대가를 치러야 하는 중죄였다면 이 디지털 연합체 안에서는 배신이 그저 또 하나의 전략적 선택에 불과한 셈입니다. 이 전국회 사건, SNS가 낳은 비극적 자아도취, 인스타그램 게시물이 클로즈업되며 좋아요 숫자가 빠르게 올라가는 모습, 이어서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을 나가는 장면으로 전환된다. 압수된 명품 시계와 액세서리들, 이들의 디지털 과시욕은 실로 기괴할 정도입니다. 특정 연령대로 구성된 연합 모임, 이른바 전국회 사건이 그 정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전국 각지의 조직원들이 텔레그램으로 모여 만든 이 연합체는 온라인상에서 실시간으로 대포 통장을 공유하고 도박 사이트 운영 노하우를 주고받았습니다. 여기까지는 놈들의 영리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철저히 익명성 뒤에 숨어 얼굴 없는 거래만 했다면 수사기관도 이들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쏟아야 했을 겁니다. 하지만 놈들은 결국 껍데기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술집을 통째로 빌려 상의를 탈의하고 온몸에 문신을 드러낸 채 전국 평정이라 외치는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린 겁니다. 디지털 세상에서의 인지도가 곧 자신의 몸값이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이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이들은 오프라인에서의 정체를 숨기는 데는 능숙했지만 정작 온라인에서는 정반대의 행동을 보였습니다. 왜였을까요? 결국 인간의 본질적인 인정 욕구 때문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것을 누군가에게 과시하지 못하면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는 심리. 그 심리가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증거를 만들어 세상에 뿌리게 만든 겁니다. 그 인증샷 하나가 검찰의 기획 수사 빌미가 되었고 결국 놈들은 전국 단위로 일망타진되었습니다. SNS라는 화려한 껍데기가 놈들의 인생을 통째로 구속시킨 셈입니다.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다면 훨씬 오래 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을 이들이 스스로의 허영심 때문에 자멸의 길을 걸은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 수사기관은 새로운 수사 기법에 눈을 뜨게 됩니다. 과거처럼 잠복과 미행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오픈소스 인텔리전스, 즉 공개된 SNS 정보를 분석해 조직도를 그리는 방식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겁니다. 놈들이 스스로 올린 사진 속 배경, 함께 찍힌 인물, 심지어 손목에 찬 시계 브랜드까지도 모두 수사의 단서가 되었습니다. 과시를 위한 게시물이 결국 자신들을 올가매는 촘촘한 그물이 되어 돌아온 셈입니다. 보이지 않는 카르텔, 금융범죄의 신세계, 실시간 주가 그래프 같은 화면과 함께 가상자산 지갑 주소가 빠르게 스쳐 지나간다. 화려한 오피스텔 파티 장면과 피해자의 눈물이 교차 편집된다. 이제 칼보다 무서운 건 데이터입니다. MZ 건달들이 주도하는 리딩방 사기와 가상자산 범죄는 국가 단위의 자본을 뒤흔들 정도로 그 규모가 커졌습니다. 이들은 디스코드의 비공개 채널을 개설해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지역별로 역할을 나눠 거대한 금융 카르텔을 형성했습니다. 부산에서 확보한 대포 통장 명의가 텔레그램을 통해 서울과 대구로 팔려나갑니다. 얼굴 없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오직 가상자산으로 거래를 끝내는 이 시스템 속에서 물리적 충돌은 사라졌습니다. 칼도 주먹도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건 오직 키보드와 스마트폰뿐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서 잃어버린 수많은 이들의 눈물과 고통은 놈들이 강남의 공유 오피스에서 벌이는 호화 파티의 자금줄이 됩니다. 피해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무너지는 동안 가해자들은 그 돈으로 명품을 사고 슈퍼카를 몰고 화려한 파티를 즐깁니다. 이 극명한 대비야말로 디지털 시대 범죄의 가장 잔혹한 단면입니다. 가장 비열한 점은 이들이 범죄 수익으로
고급 오피스텔에 모여 살며 마치 성공한 사업가인 척 자신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판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튜브나 SNS에 자신을 성공한 젊은 투자자나 사업가로 포장해 또 다른 피해자를 끌어들이는 미끼로 활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껍데기를 향한 욕망이 그들을 더욱 잔혹한 범죄자로 키워내고 있는 겁니다. 이 구조의 가장 무서운 점은 확장성입니다. 과거의 물리적 범죄는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피해자의 수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범죄는 동시에 수백, 수천 명을 상대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리딩방 개설로 수백 명이 유입되고 그 안에서 조직적으로 심리를 조작해 투자를 유도합니다. 규모의 경제가 범죄의 세계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셈입니다. 더 나아가 이들은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서서히 무너뜨리는 정교한 매뉴얼까지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소액의 수익을 실제로 안겨주며 신뢰를 쌓고 그 신뢰를 발판 삼아 점점 더 큰 금액을 요구하는 단계적 접근 방식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진행되며 피해자는 자신이 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뒤늦게 깨닫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국경 없는 범죄, 해외로 도피한 몸통들, 세계 지도 위에 여러 나라를 잇는 붉은 선이 그려진다. 동남아 국가의 화려한 도심 야경과 함께 인터폴 수배 전단이 겹쳐진다. 디지털 전국구의 또 다른 특징은 그 활동 무대가 더 이상 대한민국 안에 머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과거의 조폭들은 국내의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디지털 범죄 조직들은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에 서버를 두고 현지에 은신하며 국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흔해졌습니다. 수사기관의 손이 닿기 어려운 해외에 몸을 숨긴 채 국내 조직원들을 원격으로 지휘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몸통은 해외에 손발이 되는 하부 조직원들은 국내에 남는 기형적인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검거되는 것은 대부분 국내에 남아있던 말단 조직원들 뿐이고 실질적인 이익을 가장 많이 챙기는 몸통들은 여전히 해외에서 활개를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국제공조 수사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한 나라의 수사기관만으로는 국경을 넘나드는 이 범죄 네트워크를 완전히 뿌리 뽑기 어렵습니다. 범죄는 이미 글로벌화되었는데 그것을 쫓는 수사체계는 여전히 국경이라는 틀 안에 갇혀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간극이야말로 디지털 전국구들이 활개칠 수 있는 가장 큰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각국 수사기관 간의 정보 공유와 공조체계가 조금씩 강화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범죄인 인도 조약을 활용한 신병 확보 사례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법제도와 행정 절차의 속도는 범죄 조직의 진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새로운 플랫폼과 새로운 우회 경로를 개발하는 속도가 이를 규제하고 추적하는 제도의 정비 속도보다 언제나 한 발 앞서 있는 셈입니다. 껍데기의 최후 디지털 기록은 지워지지 않는다? 어두운 공간에서 켜져 있는 노트북 화면, 파일이 삭제되는 아이콘, 영구 삭제라는 문구가 뜬 뒤 남겨진 건 차가운 법정의 모습. 놈들은 착각합니다. 인터넷은 익명이고 텔레그램은 안전하다고. 하지만 디지털 세상은 그 어떤 종이 장부보다 더 정직하고 집요한 기록을 남깁니다. 과거의 전국구 조폭들이 몸으로 때우던 징역은 그나마 인간적인 구석이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이 디지털 전국구들은 자신의 욕망을 과시하기 위해 남긴 그 수많은 데이터 조각들로 인해 결국 스스로 올가미를 씌우고 있습니다. 놈들이 텔레그램 방에서 나눈 대화, 인스타그램에 올린 그 자랑스러운 문신 사진, 그 모든 것이 검찰의 디지털 포렌식 앞에서는 가장 확실한 범죄 증거일 뿐입니다. 시리즈를 관통하며 우리가 확인한 사실은 하나입니다. 매체는 신문에서 방송으로, 방송에서 교도소로, 교도소에서 행사장으로, 그리고 이제는 스마트폰 화면 속으로 계속 옮겨갔지만 그 안에서 작동하는 본질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망, 과시하고 싶은 충동, 그리고 그것이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부메랑이 된다는 사실. 이 잔인한 공식은 시대를 초월해 반복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전국구라는 타이틀을 향한 이 모든 여정은 결국 하나의 거대한 자기 파괴의 역사였습니다. 매스컴의 이름을 올린 자는 공권력의 표적이 되었고 옥중에서 인맥을 쌓은 자는 그 인맥 때문에 다시 감옥으로 돌아갔으며 행사장에서 세를 과시한 자는 그 화려함 때문에 뉴스에 오르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지털 공간에서 존재감을 뽐낸 자는 스스로 만든 데이터의 홍수 속에서 익사하고 있습니다. 형태는 달라졌지만 결말은 언제나 같았던 셈입니다. 전국구라는 껍데기는 이제 너무도 얄팍해졌습니다. 로그인이 쉬운 만큼 로그아웃도 빠릅니다. 하지만 그 짧은 로그인 시간 동안 놈들이 저지른 범죄의 대가는 결코 짧게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껍데기들의 리그는 화려한 디지털 세상 뒤에 숨겨진 놈들의 썩은 알맹이를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껍데기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진짜 인생은 연결이 아니라 가치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본 4편의 이야기 속에서 조폭이라는 존재는 시대마다 다른 얼굴을 하고 나타났습니다. 신문 헤드라인 속의 흑백 사진, 이송버스 안의 낯선 만남, 호텔 로비의 화려한 조명, 그리고 스마트폰 화면 속 반짝이는 좋아요 숫자까지. 하지만 그 모든 얼굴 뒤에 숨겨진 것은 결국 같은 하나의 진실이었습니다. 껍데기는 언젠가 반드시 벗겨진다는 것, 그리고 그 안에 남는 것은 오직 자신이 저지른 행위에 대한 책임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날카로운 시선이 허상을 쫓는 껍데기들을 진짜 세상으로 끌어낼 힘입니다. 지금까지 껍데기들의 리그였습니다.